최근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월가의 제왕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공식 석상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년에 한 번 올 법한 거대한 투자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자, 전 세계적인 인프라의 대전환, 그리고 AI와 빅데이터가 불러온 데이터 센터의 폭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과 통신망, 그런 혁명, 레리 핑크가 말한 그 100년 만의 기회가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어떻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지 단 하나의 차트가 모든 것을 증명을 하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 대한광통신의 월봉 차트입니다. 차트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25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주식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면서 최저 399원이라는 이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동전주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폭발적인 상승, 붉은색 양봉이 계단을 타고 하늘로 솟구치듯이 올라갑니다. 26년 5월 결국 최고 31,500원을 돌파하게 되는데 399원에서 31,500원까지 무려 1년여 만에 80배에 달하는 초유의 대시세가 터져버린 겁니다. 대한광통신이 보여주는 이런 경이로운 차트는 단순한 한 종목의 상승을 넘어서 지금 글로벌적인 자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걸 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완전한 이정표입니다. 월가의 거물이 경고하고 있는 100년 만의 기회. 여러분은 그 기회의 파도에 올라타고 싶으시겠죠.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읽는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의 최신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AI용 광 트랜스시버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5년에 165억 달러에서 26년에는 260억 달러로 거의 전년 대비해서 57%나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단순한 사양 업그레이드 수준입니까? 자, 아니죠. AI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지어지면서 글로벌 광통신 공급망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구조적인 대변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대한광통신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선은 딱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5월 27일이 투자 경고 재지정이라는 족쇄가 있죠. 5월 27일까지 가격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투경 지정되면 급락한다. 뭐 이런 해묵은 노이즈에 매몰돼서 정작 거대한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 놓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자, 오늘 영상에서는 5월 27일까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가격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상승세를 봤을 때 사실상 투자 경고 재지정은 불가능해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큰 손들이 투자 경고라는 연막 작전 뒤에서 대체 무슨 짓을 벌였는지 그 실체를 제가 폭로를 할 겁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요. 5월 12일에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의도적으로 누르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나 5월 13일에는 그냥 장대 음봉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때 보시게 되면은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터지기도 했었습니다. 48억 정도인데 자, 우측에 대차거래 추이를 제가 한번 정밀 타격을 해보면요. 5월 15일에 대차거래 상한 수량이 15만 주를 넘어서면서 대차거래 잔고가 7만 4천 주 정도 줄더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5월 15일에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7% 정도. 그리고 다시 주가가 2만 1,550원을 바닥을 찍은 5월 19일의 데이터를 보시면 6% 정도 떨어진다니죠. 자, 이날은 대차 잔고가 오히려 증감을 합니다. 14만 주 정도. 자, 그리고 어제 오늘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주가를 24,000원대까지 올리면서 대차 거래는 또 증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지금 주가를 부러뜨리라는 공매도가 아니라 5월 27일 투자 경고 재지정 판단일을 앞두고 특정한 가격대 안으로 주가를 가둬두려는 아주 정교한 가격 핸들링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죠. 자, 이렇게 줏대 없이 계속 대차 거래를 증감시키고 감소시키고 이러는 이유들이 지금 이 가격대 안에서 그냥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횡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투자 경고 딱지를 피하면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 공매도 세력의 기싸움이 이렇게 데이터에 고스란히 찍혀 있는 거고 투자 경고 종목의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들 전부 다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눈을 좀 뜨셨을 텐데요. 세력들이 왜 대차장고를 1100억 이상으로 유지를 하면서 주가를 이 좁은 박스권에 가두고 있는지
그의 반면에 자, 트렌드포스는 올해 광 트랜시버 시장이 57% 성장한다고 대놓고 경고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로 공개하고 싶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광통신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마지막 핵심 퍼즐이 뭔지, 자, 이것들 오늘 영상 통해 전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정보들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은 당장 작은 흔들기에도 패닉셀을 던지고 계좌의 잔고를 남에게 바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5월 들어서 최근에 누적 순매수 숫자를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300만 주 가까이 물량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 물량 누가 다 받아먹고 있습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받아먹고 있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미들이 투경 재지정 무섭다, 지친다라면서 주식을 던질 때 메이저 큰 손들은요, 밑에서 입을 벌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증거죠. 세력의 의도대로 개인들만 털려나가고 있는 이런 잔인한 국면이 대한광통신의 현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추세헌터 주주님들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세력들은 지금 개미들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흔들기를 준비 중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시장의 분위기는 공포에 휩쓸리고 결국 내 계좌의 주도권까지 뺏기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댓글창에 홀딩이라고 여러분의 단단한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단순한 출석 체크가 아니고 우리는 세력의 흔들기에 절대 속지 않는다, 수급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런 강력한 연대의 선언이자 스스로의 멘탈을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어벽입니다. 댓글창을 우리의 가득한 확신으로 채우게 됐을 때 세력은 그 심리전에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홀딩이라는 댓글, 지금 즉시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부분으로 잠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월가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레리 핑크가 100년에 한 번 올 법한 투자 기회가 지금이다라면서 얘기를 했었죠. 100년 전이라면은 철도가 깔리고 고속도로가 놓이면서 국가의 혈관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26년 지금 레리 핑크는 왜 하필 100년이라는 이 단어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는 지금의 AI 열풍이 거품이 아니다, 오히려 극심한 공급 부족의 시작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컴퓨팅 파워, 장기 메모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광섬유 말이죠. 자, 미국에서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조 달러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1경 5천조가 넘는 돈인데, 이 어마어마한 자본이 결국에 어디로 흐르게 될까요? 반도체 칩에서 시작된 이 불씨가 결국에 어디를 불태우게 될까요? 레리 핑크가 언급한 AI 인프라 수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 몇 개를 더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데이터 센터를 연결할 수 있는 광 케이블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100년 만의 기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인프라 재건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현재 미국과 유럽은 보안 문제로 중국산 광 케이블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여기서 배운 대로 바로 광 케이블인데,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정보는 소음일 뿐이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세계 최대 광섬유 기업 코닝이 제조 역량을 10배, 생산 능력을 50% 이상 늘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매출 성장이 20%에 달하는데도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루멘텀 홀딩스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가 직접 20억 달러를 꽂아 넣으면서 28년까지의 물량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괴물이 지금 광통신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증거고, JP모건의 목표가는 950달러입니다. 자,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이고, 이런 뜨거운 흐름의 정중앙에 지금 대한광통신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투자 경고 재지정이라는 족쇄에 매몰돼서 공포를 떨고 있는 이 개미 투자자들요, 5월 27일 운명의 재지정 판단 기한, 가격 조건에만 연연하면서 팔아야 할까 이것을 고민할 때 정작 시장의 포식자인 JP모건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5월 들어서 대한광통신 가장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주체가 바로 JP모건입니다. 루멘텀의 목표가를 950달러까지 쏘아 올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JP모건은 이미 루멘텀의 목표가 이상으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1000달러 이상으로 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JP모건이 왜 한국의 이 작은 광통신 기업에 올라타고 있을까요? 자, 대한광통신이 단순히 국내 테마주가 아니죠. 이번에 인캡 아메리카 지분 90% 인수 완료, 이렇게 게임의 법칙을 바꾼 사건이 있었고, 대한광통신이 미국의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하면서 현재는 이제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의 BAD 프로그램 프리패스 티켓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이고, 이제 대한광통신은 한국 기업을 넘어서 미국 본토의 공급망에 직접 올라탄 미국 기반 제조사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이 5월 들어서 왜 이 종목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지, 루멘텀의 목표가를 950달러로 잡은 그 사냥꾼들이 그 시나리오에 대한광통신을 왜 포함을 시켰을지 이 퍼즐이 지금 맞춰지지 않으십니까? 이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14% 정도 오늘 내일 투자 경고 재지정을 앞두고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결국에 시장과 언론이 주목하는 대미통신 인프라 프로젝트의 공식 발표는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되는 6월로 타임라인이 짜여 있고, 6월이라면은 이제 일주일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에 광섬유 점유율 확대를 선언하면서 디지털 패권을 강조하듯이 인공지능과 전력망 확충의 혈관이 되는 광케이블 수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미 트렌드 포스의 글로벌 시장 규모 예측에서 다 나와 있죠. 자, 이런 핵심적이고 독자적인 광섬유 제조 기술, 이거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대한광통신, 6월이라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와 수주 모멘텀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대미 투자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대미 투자 발표의 타겟이 뭡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은요, 전력 쪽으로 특히나 SMR 쪽에 무게를 둬서 109조 원가량의 합의를 마친 상황이고, 한국 1호 대미 투자, 이거 에너지 쪽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쪽으로 방향이 흐르게 된다면 결국에 광케이블이나 광통신 쪽 이 분야의 수주가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혁신적인 투자와 광통신 산업이 거대한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한들, 주식시장은 결국에 거시경제 매크로라는 이런 판 흔들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기업의 미래 성장성만큼이나 지금 당장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연준의 금리 향방과 고용 지표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에 시장의 시선은 이러한 산업 트렌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증시의 기초 체력을 증명할 핵심 지표로 향하고 있는데, 그 지표가 무엇이냐? 가장 앞으로 당도한 지표가 5월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6월 5일에 밤 9시 반에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5월 8일을 보시게 되면은 4월의 노동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주가 반등했고 뉴욕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시장이 금리 우려보다 침체 없는 강한 경제를 선택을 한 것이죠. 실제로 SK 하이닉스도 5월 8일부터 주가가 실제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5월 14일에 200만 원대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다가올 수 있는 6월 5일 시나리오는 두 개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고용이 또 상회하는 경우는 지난 5월 8일처럼 연속적으로 고용 호조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노 랜딩에 환호를 하게 됩니다. 자, 인하 지연 우려보다는 탄탄한 경기 펀더멘털과 대형주 실적에 무게를 두면서 하이닉스 등 주도주 중심의 신고가 랠리가 재차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나리오 2번은 고용 둔화 및 쇼크가 오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죠. 자, 지표가 꺾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돌 수 있지만 시장은 경기 침체 공포를 지난 5월 8일처럼 고용 지표에 반응을 해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증시를 지탱하던 경제 체력이 의심을 받게 되면서 5월 8일에 많이 올랐던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겠죠. 자, 운명의 분기점 6월 5일을 앞둔 지금 우리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막연한 두려움에 도망칠 때가 아니고, 제가 차트와 수급 그리고 미국의 일정들까지도 분 단위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본업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고, 세력이 털고 나가는 그런 찰나의 순간, 즉 진짜 매도 타점이 오게 되면은 제가 딱 매도하세요라고 문자 하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대한광통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한광통신 문자 남겨주시고,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으니까 구독 버튼만 양심상 눌러주세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제가 분석한 정보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22일 금요일에 종가 베팅과 눌림목 타점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렸던 삼성전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삼성전기 같은 종목, 삼성전자 익절 타점 30만 1,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 9시 고가로 바로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137만 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오늘 그 이상 찍어줬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8% 정도 급등이 나왔죠. 또 SK 보여드리면은 SK도 자 익절 타점 정확하게 찍고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말씀드리면은 22만 9천 원 익절 타점 말씀드렸는데 오늘 24만 7천 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석가탄신일 연휴로 월요일이 휴장이었던 만큼 수급이 한 번에 응축이 되었다가 폭발적인 상방 랠리로 이어지면서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를 모두 정확하게 돌파를 했고 전 종목 익절 경신했습니다. 저를 믿고 과감하게 진입하셔서 기분 좋게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세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흐름을 읽고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최적의 길목을 선점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번 급등하는 종목의 꼬리를 잡다 보면은 결국에 손실만 커질 뿐인데요. 하지만 철저한 기술적 분석과 수급 추적을 바탕으로 타점을 미리 계산을 해준다면 대형 우량주나 주도 섹터에서도 이처럼 안전하고 시원한 단기 수익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번 주도주 랠리 아쉽게 놓치셨더라도 전혀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돌고 돌죠. 저는 내일 아침 시초가부터 또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확률이 높은 다음 후속 주도주들을 제가 면밀히 선별을 해뒀습니다. 혼자서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실시간 정확한 타점과 핵심 분석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뒀습니다. 자,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 개인 번호로 단체 문자 일일이 보내드릴 거고요. 안정적인 그런 원칙 매매의 든든한 길잡이가 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확실한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